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염원들, 과거의 속삭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비밀들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공포로 가득 찬 이 여정에 발을 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이야기들은 당신의 영혼을 시험하고 당신의 마음을 떨리게 할 것입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것은 바로 평화롭지 못한 영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모든 빛을 뒤로하고 어둠의 숨결에 어두운 세계로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곳에서 숨겨진 비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귀신이 등장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오곤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귀신을 만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령 의식 등을 하는 건데요. 이런 구조로 된 이야기들은 확실히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끝나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야기에서 발생하기 마련이죠.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느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공포감도 생각보다 크거든요. 오늘은 공법과 학생 중 한 분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실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섬뜩한 일을 겪게 되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 이 채널을 발견해 저희 이야기를 투고해봅니다. 저는 현재 모 지방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32살의 남자이며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개월을 채 되지 않는 시점부터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타지 생활을 하며 알게 된 분들에 따라 지금의 영업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나 그렇듯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날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번다기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 세월이 흐르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죠. 조노님 댁에도 1년에 2번 갈까 말까 하고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나 대학 친구들 얼굴을 못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집안 경조사는 거의 참석도 못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로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묻다가 제가 요새도 일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하니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시던 겁니다. 조금 뜬금없을 수 있으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 보니 가서 푸념이라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아버지의 제안이었죠. 게다가 산소에 간 지도 오래되었고 어차피 이번 추석에는 못 갈 테니 미리 다녀오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예전 추억도 생각나고 너무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 알겠다고 하고는 그 주말에 바로 차에 시동을 걸고 산소를 향했습니다. 조부모님께서 묻혀 계시는 곳은 경기도 소재의 묘원이었는데 워낙 멀다 보니 점심을 먹고 출발했는데도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오기 전에 미리 샀던 두꺼포와 소주, 그리고 할머니께서 평소 주모하셨던 연양갱도 사들고는 부랴부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는 데다가 무서운 걸 본다고 해도 크게 감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어두컴컴한 산을 오르고 있자니 괜한 무서움이 마음 저편에서 들긴 하더군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내려간다는 생각에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부모님의 암굴은 묘원 꼭대기에서도 한참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여기저기 낙골당도 보이고 무덤도 보이니 약간 무섭기도 했죠. 거의 3년 만에 가본 묘원은 어두워진 상태에서 봐도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역대 아무도 없었는데 새로 지인이 생긴 것인지 누군가의 귀속이 있었고 조부모님 양옆으로 바짝 붙은 귀속들이 먼저 눈에 띄었죠. 근데 오른쪽에 있던 귀속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는지 귀속 앞에 무슨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 어두워진 상태에서 보니까 식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조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음식을 놓고 절을 한 다음 혼잣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늦게 찾아뵈었다고 너무 죄송하고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왔으니 용서해달라고 말이지요. 그 깜깜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말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런저런 고민을 말하기도 하더군요. 아무런 대답은 없었지만 그가 누구한테도 쉽게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꺼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을 기억하는 저를 울리고 산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산에 내려가는데 도착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깜깜해져 진짜 무섭더군요. 시청자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겠지만 물론 아무 일도 없었고 차에 올랐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라면 하나 때리고 지레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3에서 4일 정도가 흘렀을까.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에서 소주 한 잔 때리다 잠에 들었는데 그날따라 술을 좀 어설프게 먹었는지 새벽에 갑자기 깨는 겁니다. 머리는 아프고 목은 타들어가니 급하게 옆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잠이 안 오니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당장 아침에 출근할 걱정에 일단은 휴대폰을 다시 충전시키고 눈을 감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괴리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흐느낌이달까? 울음소리를 할까? 혹은 노래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말이죠. 여자인 것은 맞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그냥 노래를 흥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소리를 못 들었던 걸까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 소리가 안에서 나는지 밖에서 나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말씀드리지만 당시만 해도 제가 빌라 2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나 아래층에서 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겨우 잠에 들고 또다시 며칠간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하필 이 굴 같은 금요일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새벽 1시에 겨우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마음 편히 잘 수 있다는 생각에 감기는 눈을 부여잡고 밀린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며 겨우겨우 잠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디선가 또 이상한 흥얼거림이 들리더군요. 그날도 술에 취해 있어서 초반에도 아무 생각 없었지만 대체 이 시간에 이렇게 음산할 정도로 희미하게 흥얼거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던 찰나 순간적으로 침대에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귀에 집중했죠. 그런데 옷방을 가도 거실을 가도 심지어 베란다를 가도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다시 말해 베란다에서도 같은 크기의 음량으로 노래 소리가 들렸고 주방으로 가서 들어도 마치 제 귀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처럼 노래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터무니없는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 한참을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섬찟해서 급하게 방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교회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자장가 소리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챘습니다. 자세히 들어야 알 수 있었지만 잘 자라 우리 아가 이 부부를 그 소리와 따라 부르면서 자잔다라는 걸 알았죠. 이때부터는 공포밤에 휩싸여 별의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랫집에서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서 그 집에서 들리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까지 들리던 소리를 뒤로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안 들렸고 그날은 저녁까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었을 때 새벽 12시가 넘어서부터 들리는 자장가 소리에 화가 나기 시작했죠. 이때는 아랫집에서 들리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화가 났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12시 정도에 밑에 층에 내려가서 슬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기 아빠가 나오길래 내가 애를 치러본 적은 없어도 아이를 재우는 것이 중요한 건 알고 있다. 그래도 새벽에는 최대한 조용히 아이를 재워주셨으면 한다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거코 죄송하다고 말하던 남자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그리고는 본인들은 노래를 부르며 아기를 재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돌이 지나서 거의 6, 7시간은 한 번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이죠. 너무 진심을 담아 말하니 저한테도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는 다시 집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곳은 윗집인데 거긴 지인 측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십니다. 즉 밤마다 할머니께서 그런 놀이를 부른다는 건 이상한 사만인 거죠. 게다가 워낙 계란 가난한 분이셔서 새벽마다 그것도 자장가를 부른다는 건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다 엇나가다 보니 밤마다 들리는 자장가의 근원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점점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은 노랫소리가 들릴 때에 문 밖으로 나가보기도 했는데 그런 귀신같이 그쳐버립니다. 결국 집 안에서 들린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정말로 제 옆에서 누가 부르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 생각이 들자 이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질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시달렸는데 무서운 건 차치하고 대체 이런 노래가 왜 저한테 들리는 건지, 언제부터 들렸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기에 이르렀죠. 그러다 제가 조부모님을 데려갔을 시점부터 들렸다는 걸 생각해내고는 큰 마음 먹고 다시 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초보하게 된 이유를 찾게 되었죠. 그때는 낮이었는데 조부모님이 납골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 멀리서도 그 오른쪽에 뭐가 놓여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애들이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침대 위에 올려놓는 모빌인지 뭔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자세히 보니 사랑하는 누군 누구누구 그리고 내 아들 어쩌고 하면서 적혀 있는데 아기랑 엄마가 같이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비석의 사진도 붙어 있더군요. 그걸 한참을 보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들었던 노래소리가 이 엄마의 소리가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만큼 단하고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으니 제 마지막 의심은 이럴 수밖에 없었죠. 멀리까지 와서 그냥 혼자 생각할 순 없으니 리원 관리하는 부를 찾아가 조부모님 옆에 묻힐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었는데 엄마와 아기가 함께 죽어서 묻힌 거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알에 한시에 묻혔다는 걸 보면 사고가 아니었을까 추측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 상황에서 그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들리는 자장가 소리의 주인이 저희 조부모님 옆에 있는 여자가 맞는지 정말로 이게 가능한지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결국에 추측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건지 아니면 이 귀신이 저한테 쓰였거나 제 옆에서 부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귀신의 미치도 겁도 없는 분인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 분명 의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라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귀신에 쓰여 그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이야기들은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 자장가 소리와 관련한 단 하나의 근거도 찾지 못하셨다고 하면 정말로 그날 옆에 스쳤던 혹은 마주쳤던 무덤의 주인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장 무단을 찾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잤을 때도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귀신에 쓰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건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맞을 거고 집을 옮기면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들리는 자장가 때문에 많이 무섭고 괴롭긴 하겠지만 하루빨리 해결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어둠의 숨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짜릿하고 오싹한 순간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무서운 비밀을 탐험해봅시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저희가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도 짙은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